401번 풀어보겠습니다. 401번. 네. 자, 한번 볼게요. 401번이 생각보다 그래프만 그리면 좀 쉬운데, 여기 의도 자체가 뭔지 볼게요. 의도가. 이상한 숫자를 써놨지만 결국 1보다 큰 숫자고 1보다 작은 숫자예요. 그리고 다행히 또 두 가지 종류로만 맞춰놨죠. 그래서 1보다 큰 숫자니까 증가함수. 물론 이거보다 되게 완만하게 증가하겠죠. 마치 1에 가깝게 이렇게 막 서서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가 1보다 작은 숫자. 이렇게 놓고, 그럼 여기 보면 100분의 99, 100분의 99, 그 다음에 99분의 100이 돼 있어요. 이게 또 누가 크냐면 얘랑 비교하면 누가 크죠? 얘가 큰가? 얘가 크죠. 얘 1보다 크고 얘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1이 있을 때, 1이 있을 때 1보다 큰 100분의 99. 아니, 99분의 100. 여기가 100분의 99. 근데 뭐 이렇게 안 써도 알 수 있는데 이게 밑이 같은데 1보다 작으니까 지수가 크면 오히려 더 작죠, 지금. 여기 높이가 C, 여기 높이가 D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사실 둘은 비교할 수가 애초에 있었어요. 마찬가지 여기도 그래프 안 보고 해볼게요. 둘이 비교해도 밑이 1보다 크니까 이건 증가함수. 증가하면 X가 크면 클수록 얘가 X가 더 크죠. 그러니까 B가 더 커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100분의 100일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100분의 100일이 한 이 정도. 1보다 크니까 1보다 큰 거 여기 한 이 정도. 여기가 B. 100일분의 100, 1보다 작은 값 어떤 값을 넣으면 여기가 A. 그래서 B가 제일 크고 A, C, D예요. 여기서 일단 그래프를 그리게 됐을 때 뭐가 명확해지냐? 이쪽 두 개랑 이쪽 두 개는 상대가 안 돼요. 왜냐면 중간에 뭐가 있냐? 서로 건널 수 없는 큰 벽을 느낀다는 1이라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1이라는 높이, 왜냐면 얘네들이 어쨌든 지수들이 양수니까 양수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얘네들 1보다 큰 친구들은 1보다 큰 쪽에서 진행이 되고 1보다 작은 쪽에서 진행되니까 얘네들과 얘네들 둘의 싸움이 되겠다. 이해되나요? 지금 섞어서 얘기했는데 다시 그래프랑 상관없이 둘을 봤다. 밑이 1보다 크네? 그럼 지수가 큰 애가 크지. 이 지수는 얘가 더 크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B랑 얘는 B가 더 크다. 얘네들도 밑이 같은데 밑이 1보다 작네? 그럼 오히려 감소함수니까 지수가 작을수록 오히려 커. 지수가 크니까 네가 더 작은 거야. 그러니까 C가 더 커요. 얘네들과 얘네들의 관계는 됐고 얘네들끼리 이들과 이들의 관계는 그래프를 보면 명확하다는 거죠. 어쨌든 지수들이 양수인데 이건 밑이 1보다 크고 얘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얘네들은 1보다 큰 값들이고 얘네들 1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역전은 아예 애초에 그래프로 봤을 때 CD들이 이렇게 배치되고 AB가 이 위로 배치된다. 1보다 위에 1보다 밑에. 404번 해볼게요. 404번. 404번이 아까 제가 오해한 건데 404번이 마지막 쉬는 시간 자리 마지막 문제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힌트는 397번이에요. 지금 제가 칠판에 일부러 안 지우고 있는 게 힌트라면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요. 404번.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404번 같은 거. 좋은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거죠. 자, 한번 봐볼게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여기 있는 A, B, C가 뭐냐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이 A를 Y는 3의 X, Y는 3의 X에서 X가 Y 값이 5가 되게 만드는 X 값이 A예요. 물론 로그로 쓸 수 있죠. A는 로그 3의 5. 여기도 B가 뭐냐 그러면 Y는 7의 X라는 지수함수에서 이제 높이가 29가 여기가 29가 되게 하는 X 값이 B예요. 여기도 Y는 8의 X 해서 결과가 여기가 27이 되게 만드는 X 값이 C예요. 굳이 이제 계산을 하지 않고 숫자로 밑이 다른 로그들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되게 괴로운 일이에요. 할 수는 있겠지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래프를 좀 이용해 볼 건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 Y는 8의 X와 7의 X는 이제 어쨌든 자연수 하나 차이기 때문에 그 기울기 차이가 좀 있더라도 이렇게 지금도 이 그림 자체가 이미 왜곡이에요. 이렇게 이거보다 훨씬 더 좀 밸런스를 맞춰서 스케일 넣어서 1을 넣어서 판단하게 되면 1을 숫자를 넣어서 판단하면 좀 왜곡이에요. 3x를 이렇게 그렸을 때 문제가 뭐냐면 5가 나올 때 얘가 높이가 5일 때 x값 해서 이제 여기를 a라고 이렇게 잡으면 29일 때 29는 어디지? 저 위에요. 이게 차이가 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미세하게 바뀌면서 문제가 바뀔 수 있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어떤 아이디어냐? 여기 보면 숫자들이 27, 28 이거 여기가 밑이 7, 8이에요. 그러면 양쪽을 제곱해서 이 9의 A승이 25로 바꿔주면 비슷한 볼륨의 숫자들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밑에도 7, 8, 9가 되고 그래서 여기를 Y는 9의 X승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얘네 셋이서 어쨌든 숫자 하나 차이니까 물론 멀리 가게 되면 거기서도 왜곡이 일어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으면 왜곡이 일어날 확률이 좀 작아진다. 즉 높이가 3개가 나오는데 Y값을 제일 높은 거 29, 그 다음 높은 거 27 맞군요. 그 다음 높은 거 25. 벌써 이것도 엄청나게 왜곡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다. 너무 왜곡이 심해졌네. 그러니까 이런 왜곡 때문에 여기 숫자를
3하고 5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잘 그려볼게요. 그래프 갖다가 크게 비교하는데 그래프가 왜곡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1, 2, 3, 4, 5, 6, 7, 8, 9 여기 와 이렇게 된다고? 1 그래서 일단은 노란색으로 먼저 9를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와 이것도 엉망인데? 모는 종이를 이용해. 자, 실패.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자, 좀 그래도 비슷하게. 하나, 둘, 셋! 너무 정확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해놓고, 29, 27, 25 해서, 일단 A는 뭐냐? 얘한테 A 넣으면 25가 되니까 여기에요. 여기 X값 A. 그 다음에 B 볼게요. B 볼게요. B는 7하고 29차 7이고 7X 29가 여기 있죠? 여기가 B. 얘네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다행히도 8, 27이요. 그냥 했어도 됐겠구나. 어쨌든 8, 27. 그래서 27 여기 8X. 여기가 C. 그래서 ABC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복습을 해주세요. 원래 되게 그러니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고인데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숫자 3하고 5를 제곱 해가지고 9랑 25로 맞춰놓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판단이 될 거예요. 여기 갑자기 3의 x 그러니까 막 이런 애가 껴들어오면 이게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5가 뭐 어디쯤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숫자로 바꿔준다. 자, 이제 쉽습니다. 안 쉽네, 여기도 안 쉬워요. 하지만 이 정도 했으니까 자, 416번 해볼게요. 416번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416번을 통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한번 해주세요. 그리는 게 일이네? 타이트할 것 같기도 하고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모르겠지? 지금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쉬운 유형 같기도 하고 어려운 유형 같기도 하고
여차 문제가 좀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나간 문제 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자, 410 한번 봐볼게요. 이거를 여기 이제 기하음, 니은, 디귿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지금 이걸 보면서 막 이렇게 찾지 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일단 공부용으로 생각해 주면 좋아요. 등장인물 중에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이 있는데 y는 x가 있다 그러면 얘의 역할이 뭔지를 얘기할 거예요. 얘의 역할은 여기에 걸려있는 점, 자, 하나, 둘, 그리고 3명 정도가 지금 얘한테 점이 걸려있어요. 점점점. 이랬을 때 뭐 하라는 얘기냐? 여기를 E라고 쓰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쓰라고 하고 여기도 점선 연결해서 C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다시 Y는 X는 나한테 걸려있는 점이 혹시 X좌표를 알려줬다 그러면 거기에 Y좌표를 X좌표랑 똑같이 써라. Y좌표를 알려줬다 그러면 Y좌표를 X좌표랑 똑같이 써라. 예요.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퇴장. 이거 보면 안 돼요. 이거고 끝이에요. 이제 대신 빼놓은 게 없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프 따라가면서 자 여기 이슈 있고 여기 이슈 있었고 여기는 자 여기는 여기 점 없고 여기 점 없어요. 하지 마요. 함부로 막 점선을 제가 막 알아서 그리면 안 돼요. 여기는 점선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 추가해서 C 0,0 그 다음에 여기는 없죠. 필요하면 나중에 할 거예요. 일단 이제 YNX는 퇴장이 중요합니다. 이거 섞어서 보면 안 돼요. 여기다가 이거 보라색 3개 쓴 거로 끝이에요. 그 다음 로그부터 볼게요. 로그가 따라가는 점 볼게요. 자 여기 만났어요. 여기가 몇 콤마 몇이에요? 그럼 2 콤마 D죠. 이걸 식으로 쓸 거예요. 로그 2에 2를 넣으면 D가 된다. 두 번째 따라갈게요. 자 요 점 아쉽게도 여기 점점점 이쪽에 뭐가 없어요. 하실 필요 없고 내려가다 보면 없다. 필요하면 요거 있다. 보료 이렇게 보료. 필요하면 다시 해보지만 지금 로그에는 정확하게 점점점이 2개가 돼서 X좌표, Y좌표를 문자로 쓸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이거 볼게요. 2x. 자, 2분의 1x. 여기서 뭐 여기 만났죠? 자, a랑 2가 있으니까 얘를 갖다 써보면 2분의 1에 a승이 2예요. 조금 더 내려가서 자, 여기도 만났어요. 그럼 b를 넣으면 2분의 1에 b승은 d예요. 자,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 1,0가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고 여기 만났어요. 여기 점점점 2개 있죠? d 넣으면 c예요. 2분의 1에다가 d 넣으면 c가 된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지금 뭐 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정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가 어렵다 안 어렵다를 떠나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빨리빨리 체크 안 된다 그러면 천천히 막 급하게 막 있는 대로 찾아서 찾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라 기억부터 확인하고 니은부터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쫙 해놓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억을 보면 기억이 여기 있는 것 중에 있느냐 봤더니 다행히도 있네요. 여기 마지막에 쓴 게 기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됐다. 그 다음 잘 봐주세요. 니은과 리을 볼게요. 니은과 디귿 볼게요. 니은은 더해서 0이고 디귿은 곱해서 1이래요. 그럼 이건 뭐냐? 더하기라는 연산이 있으니까 이거는 로그로 확인하라는 얘기고 곱하기 연산이 있으니까 이거는 지수로 확인하라는 얘기로 알아들어줘야 조금 더 원활해져요. 물론 당연히 지수와 로그는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어 난 지수로 어떻게든 해결할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더 어려워진다. 로그로 확인하고 지수로 확인하라. 이 얘기는 뭐냐? 지금 A랑 D랑 관련된 값을 로그로 찾아볼게요. 일단 로그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D가 로그죠. 그죠? 그럼 A랑 관련된 로그, A를 로그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여기 있네요. 여기 A가 있으니까 이 친구를 우리가 로그로 바꿔주면 A는 로그 밑이 2분의 1에 2가 돼요. 그럼 이 A랑 D를 더하겠대요. 자, 이 로그와 이 로그를 더한다? 그러면 보이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2에 마이너스가 생겨서 얘랑 더하면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된다. 지금 어디를 봐야 되고 이런 얘기를 굳이 하고 있어요? 꼭 이렇게 안 하고 배는 대로 그냥 찾아서 저는 다르게 했는데요. 잘했는데 어려운 게 걸리거나 아니면 하나가 안 찾아지거나 뭘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지나간 친구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y는 x가 나왔다. 이런 점점점점에서 y는 x가 나왔다. 그럼 y는 x의 역할은 역함수에 서로 대칭하는 점을 찾는 역할도 하지만 여기 이제 수많은 이 점들에 튕겼다 d라고 쓰고 튕겨서 2라고 쓰고 해서 보라색 3개를 꼭 써야 돼요. 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A와 D가 더하기니까 로그 쪽으로 좀 더 치우쳐서 계산하고 얘는 지수 쪽으로 볼 거예요. 좀 C랑인데 C랑 E가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여기 보면
C 여기 있죠. 그리고 D, E 여기 있죠. 그럼 둘이 곱하면 밑이 똑같으니까 2분의 1에 A 더하기 D가 돼요. A 더하기 D가 방금 여기 위에서 0이었으니까 0이라서 1이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됐을까요? C랑 A를 찾았어요. C랑 A가 지금 지수 형태로 있으니까 곱해서 1이냐? 그럼 얘랑 얘랑 곱해보자. 근데 얘네들이 곱하니까 A랑 D가 더해지고 A 더하기 D는 방금 니은에서 0이었으니까 2분의 1이 0이니까 1이 돼요. 이래도 되고 또는 C랑 C를 여기서 찾고 2를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걸 로그로 우리가 지수를 바꾸면 2는 2의 D승이죠. 그럼 얘랑 이게 C고 요거 2니까 둘이 곱하면 2분의 1이 D승하고 2분의 1에 D승하고 곱하면 당연히 1이 되겠죠. 역수니까 둘이 뭐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일단은 보는 방식, 그 다음 그래프에 딸려있는 좌표들을 X좌표, Y좌표에서 쭉 나열해서 쓰는 거를 기준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어렵지 않은, 아닌가? 432번 해봅시다. 432번. 맞아요. 약간 432가 넌센스 퀴즈 같은, 아니, 넌센스 퀴즈는 아니지. 하다 보면 이상함을 느끼게 돼요. 좋아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잘하고 있는. 사실 이상하지 않죠. 이럴 수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래프 두 개가 있어요. y는 fx, y는 gx, x는 k 해서 생기는 두 점의 길이. 여기가 p, q. 그러면 선분 pq는 이렇게 쓰면 되죠. f에다가 k 넣고 g에다가 k 넣고 빼면 되는데 이게 fx가 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렇게 되지만 확실하지 않을 땐 절대값 써주는 게 좋아요.
이게 끝이에요. 개념적으로. 여기도 볼게요. x는 k, 즉 이렇게 세로로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의 길이는 결국 이들의 y좌표의 차이니까, 즉 함수값의 차이예요. 그래서 절대값 로그 2의 4의 x 빼기 로그 8의 16의 x의 세제곱이에요. 근데 이걸 해보면 알겠지만, 자, 여기 하나씩 뜯어보면 로그 x 더하기 2고 여기는 3과 3 나와서 마이너스 로그 2의 x 더하기 4예요. 그래서 빼면 2예요, 그냥. fk가 2예요. 그러면 k에다가 1 넣으면 2 넣어도 2, 3 넣어도 2, 4 넣어도 2. 마치 시그마에 시그마 k는 1부터 하고 c 써놓으면 l하고 c를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몇 개인지 뭐 2가 몇 개 더해지는지만 체크해서 답은 2, 9, 18. 응? 그런데 알았는데 답이 없어요. 뭘 잘못한 거죠? 저도 이해가 나왔어요. 뭘 잘못한 거죠? 오타인가? 오타인 걸로. 이게 오타가 좀 있어요. 오타가 이게.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2, 9, 18. 네. 오타인 걸로. 네. 오타입니다. 다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숫자들이 너무 네, 네. 여기 숫자들이 너무 3분의 17, 3분의 7, 2분의 15 막 이러면 18 못할까요? 네. 오타인 걸로. 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니, 오타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파일이 19년도 파일이에요. 제가 출력해 드린 게. 그리고 실제 수업할 때마다 오타들이 나와서. 그 다음 좀 쉬운 거 한번 하겠습니다. 442, 442. 자, 442 볼게요. 일단 여기서 바로 알려주죠. 점근선이 4라는 얘기는 네가 4라는 얘기구나. 점근선은 진수가 0되게 만드는 x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b 넣으면 0 되는데, 그러니까 4 넣으면 0 된다는 얘기죠. 점근선에 x는 하고 있는 숫자, 그 숫자는 넣으면 0이 된다. 왜냐면 0이 될 수 없는데 0보다 큰 값이 돼야 되는데 0에 가까운 값은 돼도 되니까 결국 x는 4라는 값에 아주 가까운 x값들까지는 우리가 넣을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y좌표에다가 2 넣으면 2는 2분의 1 로그 3에 13을 넣으면 9 더하기 a가 돼요. 그럼 얘가 계산하면 2니까 약분돼서 1이니까 a는 1이 됩니다. 그래서 1과 4를 뭐 하는 거죠? 더하나요? 네. 더해서 5가 되고 3까지 곱하니까 15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요 문제. 확인차 그냥 해본 거거든요. 애매하면 얘기해 주세요. 이거 지금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거라서 확인차. 자, 이제 446 풀어봅시다.
보세요. 쉽지 않은데. 제일 어려운 게 그 그래프 그려서 대소 비교하는 게 최악이에요. 그거는 연습이 그래프 연습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근데 그 유형이 잘은 안 나와요, 요즘은. 처음에 혼자 했을 때 푸는 문제에 그런 게 많이 없어. 이런 거 많이 해. 일부러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까 했던 그거를 하게 되면 그 문제도 문제인데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더 안정되게 할 수 있어서 훈련용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도 맨날 나오면 한참 걸리고 영상을 보면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요걸 좀 신경 써라, 신경 써라. 이런 거 너희도 잘 있어. 맞아요. 많이 있죠, 이런 거는. 저도 대설 비교가 압도적으로 어려워서 만약에 이제 처음 하는 학생들, 그냥 학생들이 진도 나간다 그러면 안 해요. 이번에 안 했어요. 다른 학원에서는 방학 때 나갈 때 아예 건너뛰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자, 볼게요.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다가 힌트고 얘랑 보면 너무 티나게 여기가 2겠죠. 얘랑 얘랑이 우리가 이 9가 밖으로 빠지면서 플러스 2가 되고 그러면 로그 3x 더하기 2고 로그 3x니까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올라갔으니까 이게 세로로 그렸으니 얘가 당연히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좀 친절한 게 여기를 a, b라고 줬죠. b도 b인데 b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a가 중요하죠. x좌표를 여기를 a라고 뒀으니 여기 x좌표가 a 플러스 2가 돼요. 그리고 그때 두 점의 y좌표가 같으므로 a를 여기다 넣으면 즉 로그 3의 9a는 로그 3의 a 플러스 2가 돼요. 맞나요? 여기다 넣으면 요 높이 요 높이가 같다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같다 하면 넘어가면 8a는 2, a는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a는 4분의 1. b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b는 결국 우리가 a를 여기다 넣어야겠죠. 여기다가 4분의 1을 넣으면 로그 3의 4분의 9가 되고 얘를 우리가 여기다가 쏙 올리면 결국은 여기 있는 진수가 4분의 9가 나옵니다. 그래서 4는 안 없어지네요. 4분의 10, 답은 2분의 5가 돼요. 여기 푸셨죠? 푸셨나요? 요거 지금 이해될까요? 어디서 막혔어요? 요 길이까지는 혹시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A를까지 구하는 것도 했나요? 요 점과 요 점의 Y좌표가 같다를 거기서 막힌 거죠. 이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활성화돼야 돼. 계속 풀어줘야 돼. 그럼 얘는 확실히 쉬워져. 아까 걔네보다 점점 쉬워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공부 계속되면 이 비슷한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페이지가 다 조금씩 어려운데 이 정도 레벨은 다 되거든요. 역시 숙제로 천천히 풀면서 진행하고 자, 그 다음에 453번을 볼게요. 이건 같이 할게요. 왜 같이 하느냐? 너무 쉬워서 제가 해볼게요. 여기 부분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인데 여기 보면 그래프 등장하는 애가 2의 x 플러스 3이고 2의 x니까 평행이동이죠. 심지어 이게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싹둑 잘라서 여기다가 철컥 붙이면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높이는 8에서 1 빼니까 7이고 3이니까 직사각형 높이 3, 7에 21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곡선, 이상한 곡선이 있는 부분의 밑에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원래는 정적분이라는 게 있죠. 정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지만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옆으로 착착착 해가지고 여기다 척컥 붙이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친구와 얘가 만나서 직사각형이 되고 필요한 길이들만 찾으면 되겠죠. 평행 이동이니까 3, 높이는 y 차이 7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다음 문제가 조금 곤란할 건데 뭐 풀어본 적이 많은 사람들은 어렵지 않겠지만 455번 풀어볼게요. 많이 나와요. 이런 애들은 아마 모의고사 이제 기출 아니면 수능 특강 이런 거 풀면서 계속 나올 친구들이라
455. 자, 이렇게 잘라주세요. 지금 자르신 분들 이렇게 잘라서 요거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철컥 붙으면 사다리꼴 돼요. 이렇게 한번 시도해 주세요. 지금 푸는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요거 내려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생긴 노란색 사다리꼴이 돼요. 최종적으로. 평행사변이요. 평행사변이요. 밑변 곱하기 높이로 푼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한번 시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푸신 그 아까 쓴 저렇게 이동해서 하는 직사각형 하는 거를 풀려면 어차피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포인트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알면 이것도 쉽게 풀 수 있어서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좀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앞으로. 일단 이거 자르는 건 아까처럼 잘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뭐랄까 이 길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도 구하려면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인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고, 그럼 아마도 루트 5 나오겠죠. 루트 5분의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여기를 이렇게 평행하게 잘라서 밑으로 내려서 찰컥하면 이렇게 노란색 평행사변형이 된다까지는 혹시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길이 구하려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이 길이랑 여기는 높이라는 게 이게 높이거든요.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또 직사각형 되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렇게 높이를 구할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 자, 이 길이 구할게요. 이 길이 어떻게 구하느냐?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을 거예요. 이 길이랑 똑같다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이 길이는 우리가 x절편으로 알 수 있어요. 여기다 y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9고, y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4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이제 높이만 구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높이만. 우리가 확실한 대로 어디 공중에 떠 있는 걸로 찾지 말고, 결국 여기 x축에 서로 닿네? 그럼 x절편끼리 차이를 구하면 되겠지.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하는 기준은 얘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를 위해서 x절편까지 가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또는 얘랑 x축 방향으로 얼마나 평행이동했느냐로 따져도 되고, 문제는 이 길인데 이 길을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자, 여기가 중요해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됐어요. 자, 볼게요. 중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어요. y축 방향으로 6만큼 올라갔어요. 높이가 6이에요. 그래서 6, 4, 24인데,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 그냥 3, 6 이렇게 멋대로 써도 되냐? 멋대로 써도 되는데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얼마만큼 가냐면 3만큼 가서 6만큼 갔는데, 정확하게 3만큼 가서 6만큼 가는 게 기울기로 따지면 2예요. 여기가 딱 기울기 2인 직선 위에서, 기울기가 딱 2인 직선이에요. 여기는 모든 점들은 간 거의 2배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모든 점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같은 라인에 형성되는데, 거기에 어떤 점인데 내가 얘를 x축을 3만큼 평이동하고 y축을 6만큼 평이동하면 여기 딱 다시 걸리게 돼 있어요. 이해될까요? 이게 무슨 얘기지?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을 내가 3만큼 오른쪽에 한 다음에 6만큼 위로 올렸어요. 근데 그 점은 이 직선이 때마침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2예요. 기울기가 2란 얘기는 3만큼 가서 6만큼 가면 또 다른 직선, 이 직선 위에 또 다른 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평행이동을 시켰는데. 이해될까요? 어렵지만 요거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이게 일부러 안 맞게 주는 문제도 있어요. 최근에 수능 문제 보면 안 맞게 줬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두 개, 다른 애들이 둘이 나왔는데, 이 친구도 평행이동이고 이 친구도 평행이동인데, 여기서 얘네들이 서로 만나서 생기는 교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때 얘랑 얘가 평행이동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6만큼인데, 그러니까 3분의 6이니까 2인데 기울기가 딱이다. 그럼 요 점은 결국은 요 점에 서로 대응된다. 그러니까 3만큼, 6만큼 이동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긴 노란색 부분에 높이는 6, 밑변은 4 해서 6, 4, 24 이렇게 해요. 이거 꼭 좀 기억을 해주고 연습을 해줘야 돼요. 뒤에도 로그에서 나올 거예요. 뒤쪽에서도 로그에서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풀어드릴 거는 어려운 거 하나.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면 아마 못 풀 것 같은 거 하나.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어려운 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쉬운 거 3개. 검토차. 요것만 하고 정리를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풀면 아마 못 풀 거라고 제가 예상하는 467번 해볼게요. 근데 풀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맞춰요. 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못 맞춰요. 467 봐주세요. 467 풀어봐 주세요. 풀어본 적이 있는 분은 맞을 수 있어요. 풀어본 적이 없는 분이 맞으면 훌륭합니다.
풀어본 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게 유일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요. 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지금 되게 보자마자 풀어본 적이 있구나 하고 있었는데. 자, 볼게요. 이거 이제 알려드리려고 한 거니까. 물론 시간을 더 분해해서 난 내가 스스로 풀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딴 생각 하시면 되고. 근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공부가 무슨 짓을 할지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역함수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A 넣어서 이렇게 해서 다르게 풀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는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A랑 마이너스 A가 어쨌든 역수니까, 역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그러니까 더해서 절대값이 가고 부호가 다른 값이니까,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역함수를 구한다. 어떤 함수에 역함수가 한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fx를 y로 잠깐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x랑 y랑 바꾸죠. x랑 y랑 지금 바꿔볼게요. 뭐 나중에 바꿔도 되지만. 그래서 y는을 할 거예요. 근데 y는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y가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2의 y를 하나의 문자로 볼 거예요. 일단 2는 넘겨서 2x라고 하고, 자, 2의 y승을 제가 t로 할게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바꿨으면 x여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바꿔도 되고 지금 바꿔도 되는 거니까 2의 y를 t라고 하면 이게 t-t분의 1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y는을 해야 돼요. y는 하는 게 역함수예요. 끝나요. y만 하면 돼요. y는. 그래서 t는으로 먼저 써볼게요. t는으로 쓰기 위해서 t를 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2xt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t를 다 곱했어요. 넘기고 t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해야 되나 싶겠지만 맞아요. 근해 공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1분의니까 안 써도 되고 x 뿔마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근데 t는 0보다 클 거니까 이거는 뿔마 중에서 플러스만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되면 이쪽이 x보다 크잖아요. x제곱의 루트가 x니까 이렇게 돼요. 이제 t를 다시 x로, y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했어요. 이게 gx예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참조를 해주세요. 근해 공식까지 여차하면 쓸 수 있다. 역함수 구하는데. 그러니까 2의 x랑 2의 x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역수죠, 역수. 역수인데 역수 두 개를 어쨌든 내가 그거를 이 문자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t로 치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쓴 다음에 t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근해 공식까지 써버리면. 그래서 2의 y는 이렇게 써버리고 그 다음에 y를, 이거 y가 목표니까 로그로 바꿔주면 그게 역함수가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연습을 다시 풀면서 복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보다는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래요. 예전 같으면 좀 더 나오는 게 정해져 있겠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여기저기 이런 건 아마 옛날 문제집에 어려운 레벨의 문제 보면 이런 게 꼬박꼬박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꼭 좀 알아야 된다. 내신 대비해서도 꼭 알아야 돼요. 갑자기 문득하고 나올 수 있는. 자, 이제 아주 쉬운 세 문제 중에 그나마 덜 쉬운 문제 4, 6, 8번 해봅시다. 이제 마지막 점검만 하고 종료를 할게요. 4, 6, 8 세 개를 다 써놓을게요. 끝나신 분은 다음 문제 풀면 돼요.
468 푸신 분은 칠판 보고 다음 문제 푸시면 돼요. 자, 468 안 된 사람만 봐주세요. 어떤 함수가 역함수와의 교점이라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함수예요? 역함수와의 교점이 역함수를 그려보려면 y는 x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이 점과 이 점의 교점 여긴데 얘는 당연히 y는 x도 지나요. 즉 여기의 좌표가 만약에 1, 또는 3라면 y좌표도 1, 3이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의 교점이 1하고 2다 x좌표가 그러면 점 두 개가 1,1과 2,2라는 얘기예요. 즉 이 함수가 1,1도 지나야 되고 이 함수가 2,2도 지나야 된다.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y는 x는 x좌표, y좌표 같으니까 x좌표 두 개 알려줬다는 건 좌표를 완벽하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1,1을 대입하면 1은 로그 a의 1-m 더하기 1. 이래서 이게 지워지면서 0이 돼요. 그럼 로그 a의 1-m이 0이 되려면 진수가 0이어야 되니까 m은 0이 되죠. 그래서 m은 0이에요. 이제 a가 답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2,1을 지나야 되니까 2라고 쓰면 2는 로그 a의 m은 0이니까 x가 아니라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결국 지워지면 여기가 1이고 밑과 진수가 같아야 1이니까 a는 2가 돼요. 그래서 2 더하기 0은 2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496. 496 푸신 분은 499.
자, 4962 안 풀리신 분은 봐주세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더하기로 바꾸면 로그 2의 x 더하기 1 여기도 3 빼기 로그 2의 x가 돼요. 이렇게. 결국 로그 2의 x의 2차식 형태니까 우리가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할 거예요. 이때 t의 범위가 중요한데 x의 범위가 이렇게니까 로그 2를 여기 세 곳에다 다 취해버리면 저기는 마이너스 4 로그 2의 x 2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제가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2 사이 이렇게 돼요. 이 식을 다시 쓰면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3 이렇게 됐어요.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t가 1일 때가 제일 높아요.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범위를 좀 보면 t의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4가 여기 2는 여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되니까 최대값은 제일 높은 y값 1을 넣었을 때 1 넣으면 4가 되었고 최소값은 누가 봐도 여기겠죠.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플러스 3 너무 마이너스가 심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24가 마이너스 21이 돼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7이 됩니다. 이해될까요? 요거 이해 안 되신 분? 사고력이 어렵다 그럼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유형 정리를 이런 걸 안 하고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차니까. 마지막 499 하면 오늘 종료. 했어요? 혹시 3을 넣으셨나요? 그럼 안 나와요. 3 넣으면 안 나와요. 아닌가? 잠깐만, 이상하다. 그러네요. 최대값 구하라고 하는데 또 이상한가? 자, 499 한번 봐볼게요. 일단 여기서는 얘를 t로 치환해요. 요것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제곱한 다음에 2를 빼면 돼요. 요거까지는 이해될까요? 요거까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6t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꼭지점에 t의 좌표는 3 이렇게 썼어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볼까요? 제일 중요한 거. 이 유형을 풀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건 무조건 어딘가에선 했었어야 되는. 네, t의 범위예요. 치환했으면 t의 범위를 따져야 돼요. t의 범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래 지수는 지수잖아요. 지금 로그 지수가 왔다 갔다 거리지만
로그는 이렇게 x의 범위가 있으면 t의 범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t도 알아서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별도로 x에 대한 범위가 없으면 t는 2의 x승은 당연히 양수예요. 양수 두 개 더했으니까 t도 양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3을 넣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돼요.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왜 그럴까요? 6글자. 네,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산술기하 평균이 왜 걸리냐면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합 그리고 곱 중에 하나 알면 부등식을 쓸 수 있죠. 두 번째는 그 객체들이 전부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지수가 다 양수라서 특별한 말이 없어도 이게 양수이죠. 그럼 이게 크거나 같다 2루트 둘이 곱하면 역수니까 1 그래서 2가 최소 값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3이 있지만 2보다 오른쪽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최대값은 그래서 2를 넣은 값이 돼야 돼요. 2 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최대값은 3이에요. 근데 3을 넣으면 최대값이 안 나오지 않나요? 이상하다. 또 설마 문제를 잘못 썼나? 여기까지 다 똑같죠? 잠깐만요. 혹시나 설마 2 넣으면 12, 2, 8, 10, 3 넣으면 마이너스 9, 18 더하기 2 그러면 9, 11 최대값은 11 11이네요 최대값 11 나왔나요? 11 나왔나요? 혹시 나오셨나요? 11? 11 나왔나요? 근데 이제 아까 보니까 치환 자체가 이렇게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요거 연습을 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틀에 맞춰서. 제가 오해한 건 뭐냐면 이 문제는 당연히 2를 넣어야지 이게 중요하지 이 범위가 중요하지로 별표까지 쳤는데 이걸 몰라도 그냥 맞을 수 있었던 범위를 안 따져도 맞을 수 있었던 문제네요. 문제와 저의 호흡이 안 맞았어요. 당연히 이거를 네. 지금 이해될까요? 만약에 2라는 범위 근데 꼭 있어야 돼요. 2보다 크거나 같다. 필요합니다. 아마 바로 밑에 문제가 아마 그거를 쓰는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전체 유형이 34개인데 딱 일주일용으로는 괜찮거든요. 양 자체는. 천천히 풀면서 이게 그리고 마플이 유형이라는 개념이 난이도가 지 멋대로 해요. 엄청 어려운 거랑 엄청 쉬운 거랑 막 지 멋대로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막히면 너무 어떤 챕터가 막힌다 그러면 나머지 챕터부터 먼저 하고 아니 바로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하면 좋겠지만 해주면 되고 제가 해설이랑 이런 거 보면서 천천히 하면 돼요. 그리고 영상도 꼭 봐주면서 아까 풀었던 그래프 그리는 것들은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푸는 건 되게 좋은데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틀 있는 것들 이런 방식도 해봐야 확장이 되니까 종료. 이게 한 번 했다고 생각하고